没のことは詳しくはわかりません。しかしロッテの場合は、強欲な昭夫がお父様の作った事業をすべて奪って自分のものにしようとしました。 지수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과 함께 롯데를 키워왔던 사람입니다. 형제간에 막 그냥 아기 다툼 식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형태가 하나 있었고. 이곳은 36년 전에 개관한 롯데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롯데그룹의 한국 내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숙소와 집무실이 바로 신관 34층에 있습니다.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경영권 분쟁 속에서 창업자인 신 회장의 아들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새삼 주목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호텔의 지분 대부분은 일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데 일본 쪽 주주와 지분 구조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본의 숨겨진 꼬리가 거대한 몸통을 흔든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재벌의 경영권 분쟁, 그리고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벌의 전근대적인 경영권 승계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경영권을 잃었던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의 공격과 동생 신동빈 회장의 반격. 일본에서 한 차례의 공방이 오고 간 이틀 뒤인 7월 30일 새벽 2시.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은 KBS 취재진을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의 행동이 아버지 신격호 회장의 뜻에 따른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クーデターという表現は理解ができません。総括会長が自分の権限の行使で行使をしました。 또 경영권 갈등의 원인은 동생인 신동빈 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百貨店や免税店などのいろいろな基礎を作ったのはお姉さんだと思っていますが、新ドンビン体制が始まってから、理由なしに経営から外されてしまいました。私にも同じことが起きました。 롯데의 지분 구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강연사를 장악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ありえません。 그는 또 장남인 자신을 한국 롯데 회장에 임명하고 차남을 후계자로 승인한 적이 없다는 신격호 회장의 지시서도 공개했습니다. 경영권 다툼 이후 일본에서 주주들과 임원들을 접촉하던 신동빈 회장이 귀국합니다. 그는 신격호 회장이 작성한 해임 지시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나 막 그런 거 없는 서류라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면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롯데는 일본 기업입니까? 한국 기업입니다. 그 15%의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 역시 롯데의 지분 구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할 일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롯데가의 장남. 의사 전달은 가능하지만 어눌한 발음으로 롯데가 한국 기업이라고 말하는 차남. 15%의 매출이 평소 공개적인 행보에 소극적이던 두 사람이 경영권 분쟁 속에서 경쟁적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자 한일 양국의 여론은 싸늘하게 바뀝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일본에서 거의 생활하시고 그런 거 보니까 한국 기업 같진 않은 것 같아요. 今は両方でしょうね。日本にもあるし韓国にもあるし。 올해 94살인 롯데의 창업주 신격호 회장과 두 아들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장남 측이 공개한 동영상 메시지에서
신격호 회장은 차남인 신동빈 회장의 모든 직위와 권한을 부정합니다. 신동빈은 한국롯데 회장, 한국롯데홀딩스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신동빈은 어떠한 권한이나 명분도 없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7월 30일 낮에 이뤄진 아버지와의 음성 대화 녹취록도 공개했습니다. 부자지간에 일본어로 대화하는 내용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昭夫がロッテホールディングスの代表取締役になりました。それからお父さんを代表取締役から外しました。昭夫がはい。そうでも黙ってるか。本当にアホじゃないかお前は。社長がそういう辞めさせたら俺は絶対的じゃないか。本人が辞める言ったってそんなこと全くナンセンスなんだよ。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 측은 고령의 신격호 회장이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권을 놓고 아버지와 형제 사이에 벌어지는 노골적인 다툼과 분쟁이 생중계에 되다시피 공개되면서 롯데그룹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롯데그룹이 세무조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당연히 이제 장기 성장 동력에 대해서 이제 깨끗하게 이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79년 소공동 롯데호텔 개관식 화면입니다. 당시에는 현대적 시설과 넓은 공간으로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1948년 일본에 껌 회사인 주식회사 롯데를 세운 신격호 회장은 1967년 롯데 제과를 설립하면서 한국에서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롯데는 껌과 초콜릿 광고 등을 통해 친근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주력합니다. 이후 각종 회사를 설립 인수하면서 유통과 관광 분야에서 급속도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롯데의 한국 진출 초기 정부는 신격호 회장의 투자금 가운데 절반을 외국 자본으로 인정해 각종 세금을 5년간 면제하는 혜택을 줬습니다. 신격호라는 이름으로 50%, 시게미스 다케오라는 일본 이름으로 50%를 투자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건 특혜는 아닙니다. 혜택이지 특혜는 절대 아니죠. 정부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당근 정책을 쓴 건데 그것도 특혜가 보면 안 되죠. 외국계 자본으로는 이례적으로 면세점 사업권까지 확보했고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빌린 돈을 한국에 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초고속 성장을 이뤘습니다. 日本ロッテの大きな信用で低い金利でお金を借りることができたからです。 한국에서 재계 서열 5위까지 성장했지만 지배구조는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을 통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롯데의 지배구조는 복잡한 미로 수준입니다. 롯데그룹의 소유 지분도를 보면 순환출자 고리 416개가 마치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롯데 호텔을 중심으로 소유와 지배관계가 서로 물고 물립니다. 신격호 총괄 회장이 0.05%의 지분만으로 한국 롯데그룹 지배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그리고 12개에 이르는 일본 L투자 회사의 지분 구조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의 문제점은 비상장 회사들을 주로 통해서 이제 그룹 전체를 지배함으로써 실제로 그룹의 그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재벌 기업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볼성사랑 롯데가의 돈 전쟁은 국민 의지의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됐습니다. 편법, 불법을 동원하면서 재벌은 국민경제의 성장 동력이 아니라 리스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와 금융당국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와 해외 계열사의 지분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 집단 롯데의 해결사 소유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 중입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롯데 사태와 가장 비슷한 것은 2000년대 초 현대그룹에서 벌어진 이른바 왕자의 난입니다. 당시 80살이 넘은 창업주가 기력이 약해졌을 때 차남 정몽구 회장이 다섯째 정몽원 회장의 측근을 경질하면서 형제가 격돌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형제 간 분쟁을 빚었던 삼성그룹도 혈육 분쟁이 계속됐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는 당시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을 비롯한 선대의 차명재산을 돌려달라는 재산상속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산그룹은 2005년 박용호 전 명의회장이 동생인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을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순환을 겪었습니다. 금호그룹은 2006년 형 박상구 회장과 동생 박창구 회장이 대우건설 인수를 놓고 충돌을 벌이면서 분쟁을 빚었고, 효성그룹 역시 경영권 갈등이 불거지면서 형제 사이에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하는 등 한국의 재벌 집안에서 부자 간 형제 간 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치부만 드러나게 되고 또 어느 한쪽이 승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형제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지게 되고 그것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재벌 일가에서 경영권 분쟁이 되풀이되는 이유로 총수 일가의 제왕적 황제 경영을 지목합니다. 최고 경영자 선임, 추천과 선임의 핵심적인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 사실은 주주 전체라기보다는 최대 주주 일가, 그 주주 중 일부가 사실은 최고 경영진을 선임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롯데 일가는 모두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경영권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이후 가족 경영과 혈육 승계를 고집하는 재벌 체계는 한국 경제의 한 위험 요인으로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삼성 역시 3세 승계 과정에서 해외 자본의 공세에 시달리면서 유독 지배구조 면에서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다시 한번 드러난 재벌의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바꾸는 일이 한국 경제 구조개혁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